부산의 한 대표 산부인과 중점병원에서 돌연 아이를 낳는 분만 진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더 이상은 유지하기 힘들다는 건데 문제는 진료 중단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아 임산부 수백여 명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첫 소식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있는 산부인과 중점병원입니다. 주말에도 진료를 받으려는 임신부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선 다음 달 8일을 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산모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산가 진료를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저출생 기조에 24시간 운영할 의료진이 없어 더 이상 아이 낳는 산가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게 병원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도움을 어떻게든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산모들로 해서 또 이제 그왔던 병원인 만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진료 중단 사실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임신부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비롯해 수백여 명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현재도 전원할 병원과 조리원 찾기에 전전긍긍인데 이 병원 직원들도 최근 들어 진료 중단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모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한을 두지도 않고 통보를 해버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당황스럽죠. 이 재단에서의 통보가 갑자기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 첫날까지 믿고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홍보한 터라 배신감은 더 큽니다. 지방 중에서도 큰 도시인 부산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시골이나 그런 곳에서는 더더욱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저출산 정책을 진짜 진심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네요. 부산 합계 출산율 0.6명 시대. 저출생 기조 속에 그나마 있던 인프라까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제도가 다음 주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시범 도입되는 건데 이미 동백패스가 시행 중인 부산 상황은 어떤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표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운영하는 기후동행 카드는 한 달 정액권입니다. 62,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마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3,000원을 더 내면 공공자전거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환급형인 부산 동백패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서울은 휴대폰 앱으로도 쓸 수 있고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반면 부산은 실물 카드로만 월 45,000원이 넘는 금액만 환급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반대로 서울은 현재 서울 시내에서만 쓸 수 있지만 부산은 울산 가는 동해선과 김해 경전철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동백패스도 하루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입니다. 12월 환급액도 45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용자는 분명 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입 인원이 34만 명을 넘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욱더 안착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인 국토부와 KPS도 잘 연계토록 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미 늘어난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이용층이 동백전에 제한되면서 경남, 울산으로 확장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5월부터 전국 모든 카드가 환급되는 K패스가 직격탄이 될 전망인데 취약계층부터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청소년 그리고 신용불량자와 같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분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나왔어야 하는데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제한 이용이라는 실험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부산의 전략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양식장과 해상펜션 같은 해상 구조물은 주소가 없어 위급한 상황에도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의 지자체들이 해상 구조물에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기영 기자가 전합니다. 경남 사천의 해안 산책로입니다. 주소가 적힌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 해상 펜션도 마찬가지.
해상시설물에 주소가 부여된 것입니다. 양식장과 수상 레저 사업장, 해상 낚시터는 물론 죽방염에도 주소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해상시설물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됐습니다. 이곳 바다 전망대 같은 관광시설도 이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시설물에 주소를 붙인 것은 경남이 처음입니다. 사천과 통영, 고성의 600여 개 수상시설물에 주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해상시설물은 주소가 없어 불편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위급상황 대처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황포구, 방파제 등 해안가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소 정보 시설 부족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나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불이 나거나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정확한 구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물 위치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 시설물 활용도 편해졌습니다. 택배나 우편물을 받기가 수월해지고 관광객 안내도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는 뭐 잡부로 찍어 몇 도에 잡부로 찍어 오라고 이래 했는데 지금 주소 이거 생각나 그냥 진짜 불편한 게 없었어요. 너무 좋은 일을 했어요. 경남에 처음 도입된 수상구조물 도로명 주소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KNN 정경입니다. 주말을 맞은 부산 경남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1시쯤 부산 반여동 수영-강변대로에서 승용차 6중 추돌 사고가 나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 50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창원 1터널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2지구에 위치한 방산업체 풍산의 이전 대체 부지로 기장군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KNN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기장군이 풍산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풍산 이전과 관련해 부산시로부터 어떠한 사전 협의를 받지 못했다며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풍산은 센텀 2지구 개발 사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으로 3년 전 기장 일광 일대 이전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B&K 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오늘 부산 경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사회공헌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행사에는 빈대인 회장을 비롯해 1,200여 명의 B&K 그룹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어린이 학용품 세트 만들기와 헌혈 등 각종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경남에서도 B&K 경남은행 임직원 600여 명이 모여 라면과 즉석밥 등이 담긴 사랑 나눔 꾸러미 2,000여 개를 취약계층에 지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IT 스타트업 공동 발굴과 육성을 위한 한중 IT 스타트업 지원센터의 부산 설립이 추진됩니다. 부산 일자리 창출 사회적 협동조합과 한중 국제혁신 창업센터는 어제 업무 협약을 맺고 IT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팅부터 중국 시장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체제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 겨울비가 제법 요란하게 내렸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한편 이미 4cm의 눈이 쌓인 지리산에는 오늘 밤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부산과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고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창원과 거제 6도에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1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8도, 김해는 6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는 영하 7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